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예상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요. 얼마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 가능한 연금액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독자분의 댓글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령 가능한 연금액과 수령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인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출 전략에 따라서 각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퍼센트 인출이 있습니다. 뭐 4% 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4% 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출 전략들은요, 연간 연금 평가액을 가지고 몇 %씩 매년 인출했었을 경우 연금 수령액과 연금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게 되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엑셀 자료를 모두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니까 영상 끝나게 되면 댓글 참고하셔서 엑셀 자료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기간들이나 그 다음에 연금 수령액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정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내가 매년 인출하는 금액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 궁금한 건 바로 수령 기간입니다. 따라서 고정금액 인출했을 때 몇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만큼 지속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금액은 우리가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연금 수령할 수 있는지 연금 수령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연금을 운용하는 과정,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연금 계좌에 있는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더 긴 시간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금 수령 기간은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출을 몇 년 동안 할까요? 최소 10년 이상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또는 15년 또는 20년 정도는 반드시 운용이라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연금 운용에 대한 공부는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어디에다 이체를 해요?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깎아주게 되는 것인지 이 감면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퇴직금 1억 원에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세금을 줄일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줄여준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줄여들게 되냐면요. 이 실제 수령 연차, 즉 IRP 계좌로 이 퇴직금이 이전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가 10년이 딱 되는 그 시점, 이때까지는 30%의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자, 그리고 실제 수령 연차가 11년 차부터는 이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제 수령 연차는 실질적인 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고 자금을 인출한 연차가 10년 차. 이때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그다음에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수령한 것을 인정받는 그 금액의 크기는 1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소 1만 원씩은 매년 인출하게 되면 실제 수령 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가 되면요. 없어집니다. 뒤에서 나올 건데 연금 수령 연차는 10년 차가 되면 이때는 수령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11년 차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단 수령 한도에 대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100% 몽땅 다 인출하면서 퇴직소득세도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가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제 수령 연차마다 만 원씩 인출하시고 11년 차부터는 모든 퇴직금을 인출하면서 40%의 전액 금액에 대한 이 퇴직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속연수에 따른 세전퇴직소득세. 퇴직금은 1억 원인데요. 근속연수가 5년인지, 10년인지, 15년인지, 20년인지에 따라서 각각 퇴직소득세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속연수 공제.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어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는 만큼의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크기는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천년도까지 근무하고 1억 원 퇴직금 받았다 이러면 941만 원이 되고요. 10년 차는 387만 원, 15년은 217만 원, 그다음에 20년 차가 되면 112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대체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100% 몽땅 다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에서 운용해서 연금을 개시를 하시게 되면요.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령 연차 10년 차까지는 30% 깎아줄게. 그다음에 11년 차부터는 40% 감면되고 이 시점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00% 몽땅 다 인출되면서 40%의 이연퇴직소득세도 감면받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1억 원일 때 연금 수령 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 수령 한도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실질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도 하지만 이 퇴직소득세 감면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1억 원에 대한 퇴직금을요,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에 인출을 하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 산식은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에 대해서 11- 연금 수령 연차의 120%가 바로 1년 동안에 적격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1년 차에 1,200만 원까지 인출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기 때문에 30%가 감면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연간 인출 한도는 1,200만 원인데 얼마를 초과 인출하게 된 거죠? 무려 800만 원을 초과 인출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800만 원에 해당되는 퇴직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100% 과세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요. 여러분들의 퇴직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령 한도 이내에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초과된 인출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100% 몽땅 다 과세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드렸죠. 바로 10년 차까지가 되게 되면요. 더 이상의 수령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연금 계좌 평가액은 1억 원인데 10년 차의 연금 수령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조건들은 10년 차까지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령 연차가 줄어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령 한도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그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계좌 안에 우리가 돈을 넣어두고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죠? 인출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계좌 평가액은 매년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출했는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구조보다 인출 금액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계좌 평가액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그 수령 기간이 계산되는 그러한 기준점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우선 퇴직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는 현실적으로 11년 차가 되는 10년 차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매년 연금 수령 한도만큼 자금을 인출했었을 때 연금 수령 기간은 도대체 몇 년인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연금 계좌 평가액은 1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계속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연금 계좌 안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 5%로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1차년도에 1200만 원 인출, 3차년도에는 1278만 원, 5차년도에는 1348만 원, 7차년도에는 1392만 원, 9년차에는 1357, 마지막 10년차에는 1221만 원을 연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평가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부터는 연금계좌 평가액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평가액이 음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가정,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 매년 5%씩 잘 운용하고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을 해버렸다. 그죠? 연금 수령 한도만큼 계속 인출을 해버렸다. 자, 이때 고갈되는 시점은 딱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차부터 1221만 원을 전체 인출할 수가 없는 거죠.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인출하게 되면 더 이상 퇴직연금을 가지고 연금의 형태로 활용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만 55세에 연금을 인출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수령하는 것이죠? 만 65세까지죠. 자, 그러면 만 65세 이후에는 자, 노후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이 빼다 쓰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그 수령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20년 차까지 좀 늘려보고 싶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연간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 얘를 더 낮춘 형태로, 만약에 나는 그냥 절반씩만 인출하겠어. 1차년도에 600만 원, 2차년도에도 62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출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출 기간은 10년이 아닌 20년까지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까지 늘렸을 때 내 나이는 만 75세가 된다. 자, 그러면 만 75세 이후에 노후소득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인출 기간, 즉 수령 기간을 한번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했었을 경우 몇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조금씩 낮춰보세요. 낮춰보시게 되면 이 수령 기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연금 수령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령 한도만큼 100% 몽땅 다 인출한 것을 가정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연금 수령액인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인출 가능한지 여부들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금 인출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가정을 해볼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연금 수령액과 연금 수령 기간, 우리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먼저 1가정은요,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 연평균 투자 수익률 5%를 가정하고요. 자, 매년 인출 금액의 크기는 연금계좌 평가액의 몇 %만큼 인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대입해서 몇 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정의 경우는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 연평균 투자 수익률 5% 가정했었을 때 매월 고정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금액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 기간, 그 연금 수령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엑셀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가정 1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가정 2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정 1의 경우는 연금 인출률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계좌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 원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원금을 일단은 1억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매년 연금 평가액의 인출률을 10%로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빼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 원에 10%면 1년에 1000만 원. 자,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 감안 안 하면 10년 차가 되면 당연히 고갈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셀을 안 잠가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5%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5%로 다 바꿔가지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을 가지고요. 1년에 5%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금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1억 원에 10% 인출하게 되면 연간 인출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갔더니 인출하고 남은 평가액이 얼마가 돼요? 자, 9,500만 원 운용이익 반영돼서 또 연금 인출 금액 같은 거 다 계산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가 그려질까요? 금액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러한 우하향 형태가 그려집니다. 자, 다만 우하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년까지 가정해서 계산을 해 두었는데 지속적인 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형태가 그려지게 되냐면 우하향하는 형태가 그려집니다. 지속적으로 연금 평가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구조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출률을 10%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연금을 운용하는 운용 수익률은 5%인데 내가 인출률을 10%, 즉 투자 수익률보다 인출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4% 룰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5%고요. 연금 인출률을 4%로 가정하게 되면요. 자, 이익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금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이때는 무한대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고정금액으로 연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이 투자 수익률과 연금 인출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는 연간 인출 금액이 500만 원으로 고정되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인출하면서 원금 1억 원에 대한 금액들도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인출률을 가지고요, 수령 기간과 수령 금액을 고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연금 인출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인출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연금 인출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연금을 우상향하는 형태로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출률도 결국 중요하지만 인출률을 결정짓는 고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간 어떠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 다시 정리드리면, 자, 연금 인출률과 투자 수익률의 관계에 있어서 인출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하향하는 형태의 연금 수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고정금액,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우상향하는 형태의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금 인출 전략을 세울 때 퍼센트 인출 전략을 활용해서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게 되면요. 이때는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액과 수령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5%로 잡게 되면 연간 인출 금액이 상당 부분 좀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안정적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원금도 사실 빼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원금도 빼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 자, 희망 연금액에 따른 연금 수령액과 기간 계산기. 자, 만약에 1억 원의 연금 계좌 평가액을 입력하시고 50만 원씩 인출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 100, 1000만, 10만. 자, 그러면 50만 원 인출하게 되면 연간 600만 원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몇 년까지 인출할 수 있는지 아주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인출할 수 있냐면 무려 36년까지는 연금액을 고정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인출이 가능한 구조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나는 100만 원만 인출할래 이러면은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그럼 연간 12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랬을 경우에 몇 년 동안 수령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10년 차에 딱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희망 연금액이 결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간을 산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률을 몇 %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만약 그 수령 기간, 즉 연금 수령 기간들도 변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한 8% 정도로 운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몇 년 동안 수령 가능하냐면 수령 기간이 5년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까는 5%였을 때는 10년 정도였는데 8%가 되니까 약 한 15년 정도, 한 14년 차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연금 수령액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운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할 때는 자, 고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셨을 때를 하나 가정해 보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요. 연금을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몇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에는 뭐가 있다? 수령 한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 한도만큼 몽땅 다 인출했었을 때 최단 기간에 연금을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한 번쯤 연금 수령액과 연금 수령 기간 계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연금을 어떻게 인출할지 인출 전략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 짜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최종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연금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자금을 적게 빼면 길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금을 많이 인출하게 되면 적은 기간 동안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다만 이 투자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갔을 때 그 운용 이익에 따라서 수령 기간과 수령 금액의 크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금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 수익률과 인출률이 일치하면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토로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보다 인출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연금 수령액은 이렇게 감액되면서 지급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보다 인출률, 이 인출률과 투자 수익률의 관계를 잘 활용하셔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낼지 고정으로 만들어낼지 아니면 우하향하는 구조로 만들어낼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정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 연금 수령 기간은 투자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몇 %만 올라가더라도 수령 기간이 몇 년이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고정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이 투자 수익률을 몇 %로 가져갔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적정 금액을 길게 받는 것이요. 자, 장기 생존, 장수 위험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연금액의 크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적정 금액을 장기간 인출하는 게 중요하지 초반에 많이 인출하게 되면 우하향하는 형태로 구조가 변경된다라는 사실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내가 어떠한 연금 인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지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들 장기간 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